오케이. 네. 글씨도 예쁘겠어. 예스. 오케이. 하수봉 문제. 오,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냈지요? 아이고. 둘. 아직 안 냈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 네. 자, 좋습니다. 어제 내가 급하게 좀 화가 나가느라고 제 소개를 못해서 여기 안에서 해야 되는구나. 제 이름은 이지희고요.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875-6345. 얘는 24시간 오픈. 24시간 오픈. 왜 24시간 오픈이냐면 이제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제 보내셔라 라는 의미도 있고요. 막 이제 공부 고민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연락을 주셔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과 친구처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김새는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5살짜리 아들을 둔 아주머니처럼 생겼을 수 있으나 내가 어제 얘기 안 했나? 얘기했지? 뭐냐면 저는 제가 그렇게 노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까먹고 살고 있으면 늘 가끔 이제 학생들이 뼈를 때려줘요. 뼈를 때려주는데 제가 어떤 귀여운 여학생이었었는데 너희들보다 언니나 누나네? 근데 맨날 막 교무실에다 간식 갖다 놓고 그러는 되게 예쁘고 귀여운 친구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곧 조카가 생겨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하는데 어떤 그 친구가 막 와서 선생님은 애기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차로 뼈를 살짝 맞았어요. 그치, 내 친구들 중에 이제 애기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왜? 뭐 몇 살짜리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정말 의심의 여지 1도 없이 막 고민하더니 왠지 아들이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 했더니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을 이제 뭐 5살짜리, 그러니까 5살에서 6살 되는 아기가 있을 것 같다고, 아들이 있는 엄마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전 아직 미혼이고 아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제가 뭐 나이는 굉장히 많아 보이고 막 이럴 수도 있으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도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뭐 겪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아침에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멘탈이 약간 살짝 붕괴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 친구들? 내일 친구들까지 하면 몇 명 오겠구나. 저는 이제 한성과학고를 나와서요. 한성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서대문에 있는 학교야. 한성과학고를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도 합격을 했었고 이화여대도 합격을 한 상태였었는데, 종합대학에 가고 싶어서 전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화학과를 나온 케이스고, 거쳐서 이제 방송국 생활을 살짝 했었고요. 이제 아나운서, 리포터. 그래서 찾아보시면 영상이 있어요. 내가 어제 찾았어. 누가 그걸 보내준 거야. 1분 보기를 몇 년 전 영상인데, 그걸 또 어떻게 귀신같이 봐가지고서는 이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되게 놀랐구나. 몇 년 전 영상을 이렇게 찾아내다니? 막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렇게 있다가 동아일보 과학부에 있었고요. 제가 왜 멘탈 붕괴가 된 걸 얘기하면서 이거를 소개를 같이 드리냐면,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겨울에는 내가 대학원을 그냥 넣어놓은 상태였을 거고, 합격을 했었나? 뭐 이러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지금 대학원에서는 통합과학 교육, 그래서 과학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라고
미스 코리아 같은 대회입니다. 네, 뭐 그래요. 미스 코리아는 보통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자, 여기서 혹시 이게 배우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미스 코리아만 도전하세요. 그리고 월미유 미스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보통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넣었는데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8월 말에 저는 합격을 들어갈 겁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죠? 나름 치열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까지 내야 되는 영상이 있어. 그게 또 해야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 막 뭐 희한하면 장기자랑 막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래서 막 그것도 지금 막 새벽에 막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정말 이러다 과로사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연습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영상 오늘이 영상 마감이라서 편집자한테 어제 저녁 때 전화를 해서 이런 거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제 한 8시쯤에 그 편집자분이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두절되셨어요. 오늘 오전까지 대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멘탈 붕괴가 있으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다. 약간의 멘탈 붕괴가 있어서 아침에 좀 정신이 없었으나 다시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힘이 나네요. 그러고 그래서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서 선생님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겠다. 그래서 동아일보 과학부 거쳐서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 입성을 했고요. 과학부 기자 생활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나오게 된 거고, 지금 메가스터디 서초 종합반, 재수종합반 의대 합격관 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공부한 선배들 중에 수능 전체 만점 친구도 있습니다. 창환이라고. 한국사까지 만점이야. 걔는 미친 거 아니니? 진짜 그때 찾아왔을 때 씨, 얘 또라이 아니야? 한국사를 다 만점했더니 역사의식이 매우 투철한 아이구나 하면서 장난을 쳤었는데, 우리 친구들 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창환이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물론 똘똘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막 고생을 좀 하다가 결국 수능 만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해서 선배들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고, 강북메가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북메가 조각반도 출강하고 있고, 메가스터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는 목동이랑 강남만 우선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대치 2강, 대찬, 2강도 뭐 목동 2강, 러셀 뭐 이런데 출강을 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선생님을 만나면 목동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강남은 여기니까 대치에서 만날 수도 있고 교대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갑게 인사해주면 돼요. 가끔 이제 지하철 광고 같은 거에 제가 있는데 사진 찍어서 인증샷 보내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려요. 진짜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또 제가 재밌게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전 이렇게 길을 밟아왔으므로 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같이 상의하고 방향 잡아 나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준비해야 될 거 얘기해 줄게요. 우리 두 친구는 어제 들었을 텐데, 자, 스프링 노트 한 권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화학이랑 생명과학은 따로 준비를 해줘. 한 권 준비를 하셔서, 얘는 해야 될 일이 있어. 요거는 이제 매주 검사를 할 건데요. 앞에서부터랑 뒤에서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자, 노트를 이렇게 줬을 때 탁 하고 넘기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는 내용 정리를 할 거야. 자, 요거는 뭐 특히 생명 같은 경우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생명은 누가 이제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중요해서 내용 정리에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들, 뭐 교재 내용들, 뭐 혹은 내가 추가로 더 보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라고 하면 걔를 합해서 단권화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 시간 내용만 정리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이게 되게 짧은 특강이라서 약간 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려고는 하겠으나 전체 내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에 플러스 알파까지 같이 정리를 해줘서 한번 우리가 방학 때
이제 우리가 짚어주는 그 부분만큼은 제대로 가지고 가보자 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생물 쓸 때 특징, 3색 이상 쓰지 마세요. 보통 이게 나머지 과목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3색 이상을 쓸 게 없어요. 근데 생명 같은 경우에 거의 화백으로 변신하는 애들이 있어. 막 이게 막 심장 거의 막 진짜 바운스 할 것처럼 그려놓는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정말로. 그러니까 3색 이상 쓰지 마세요. 요거. 뭐 3색에 뭐 형광펜 정도? 이 정도 써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말 탁탁탁 눈에 들어오게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색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림 너무 디테일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곳은 무엇인가? 추상화인가? 막 이런 느낌이면 안 되겠지. 근데 이제 그래도 그림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말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부터는 오답 노트를 할 거예요. 오답 노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틀린 문제는 전부 다 할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단순 실수를 한 문제야. 문제를 잘못 봤어. 갑자기 눈이 좀 이상한 거야. 그럼 거기다가 단순 실수라고 표현을 해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조교 애들도 그렇고 의견을 모은 결과 이렇게 문제에다가 괄호를 쳐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효과가 뭐냐면 나중에 단순 실수한 문제만 탕탕탕탕 볼 거야. 그 유형들만. 이게 특히 이제 과학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 예를 들어 나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늘 때 헷갈려서 단순 실수가 나와. 자주 그게 나와. 그러면 이게 쌓이면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춥지. 입술이 하얘지고 있다. 습관이니까 요걸 고치자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단순 실수에다가는 이렇게 문제를 표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틀린 문제는 해설을 해야 되겠죠. 해설할 때 방법을 좀 알려줄게. 이 방법대로 하세요. 요거는 과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는 순간이 와. 잘 모르겠네? 라고 오면 분필, 다른 색 분필, 다른 색 분필이 없네. 순간 막히는 부분이 오면 우리가 이제 해설을 펴놓고 이 막힌 부분서부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적게 되는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는 순간 기억을 하는지 마는지밖에 체크하는 게 안 돼. 금붕어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중간에 막혔어도 이 문제 전체에 대한 해설을 전부 다 읽으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이어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러다가 또 틀렸어. 특히 유전 문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보기만 보고 계속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냥 옮겨 적는 거밖에 안 돼. 오답 노트를 할 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덩어리째. 이 유형에서는 기억 보기에선 이걸 물어보고 니은 보기에서는 이어서 이걸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약간 체화시킬 수 있도록 덩어리로 기억해서 다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수학도 마찬가지야. 사실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연습을 하는 걸 수학에서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하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건 매주 검사를 할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를 매주 시험 봐요. 매시간 테스트. 짧은 테스트를 볼 거예요. 이 테스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 위주로 나갈 거고요. 생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도상의 문제 때문에 프린트가 따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도 교재에서 최대한 내고, 아니면 EBS나 기출에서 변형들이 좀 들어갈 거야. 근데 이 교재에서 기출을 되게 많이 다뤄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 테스트는 이렇게 짧게 볼 거고요. 시험 성적이랑 평균은 메시지로 나갈 겁니다. 메시지. 때리진 않고
안 때려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때리지 않고 뭐 이렇게 막 뭐라고도 안 해요. 근데 그냥 본인이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거 그냥 체크하는 정도면 될 것 같아. 원래 등수를 보낼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 과도한 왜 그거야. 보통 1등 싸움을 하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욕자들이 많아서 욕심이 없어. 아휴 무슨 1등이야. 근데 뒤에서 1등을 향한 그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뒤에서 1등은 또 되게 싫어해. 그래서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등수는 안 보낼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굳이 막 이렇게 자신감 하락하고 이럴 필요 없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만 원이 게다가 이번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직접 다 해줄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뭐 질문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해결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생명 같은 경우에 약간 공부하실 때 이미지를 잘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지나 영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재에서도 선생님이 얘는 무슨 교재 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생명 같은 경우에 특히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기억을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직접 그려보는 것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직접 그리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건 여기서도 얘기했죠. 화백은 안 돼. 화백은 시간만 아까워.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야. 거의 책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누구 질문? 여기까지. 없어요? 자, 없으면 우리 사람의 물질대사 부분 봅시다. 16쪽. 사람의 물질대사. 누구 준우 감기 걸렸어? 근데 아야해. 이런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리는. 아니야.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체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화학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예가 연소 반응이랑 호흡 반응이죠. 연소랑 호흡 반응이야. 그래서 동일한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으나,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효소의 유무 같은 것들로 이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빵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내놓는데, 호흡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거는 뭐 효소 때문이긴 한데, 요런 애들을 물질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대사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뉩니다. 자, 동화작용은 무언가 저분자에서 고분자를 생성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분자라는 건 낮을 저자인데 분자량이 낮다 라고 하는 거야. 즉, 작은 물질, 분자량이 작다, 쪼개져 있는 물질, 가벼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뭉쳐서 고분자, 큰 덩어리 있는 물질을 만든다, 무거운 물질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화 반응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합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으로 광합성,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합성이 들어가는 얘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에너지가 작은 데서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에너지 흡수.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쉽게 표현을 하면 흡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흡열 반응. 주변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화 반응은 완전히 반대 반응이에요.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로 쪼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쪼개지는 반응들, 소화라든지 대표적으로 세포호흡이 있죠. 세포호흡. 그래서 얘는 반대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애인 거죠.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애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발열 반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광합성이 나왔으니까 살짝 이야기를 해주면, 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이 얘는 이제 염록소가 있는데 염록체에서 보통 일어났고요. 염록체 같은 경우에는 이중막 구조였죠.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들이 좀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중막 구조의 대표적인 예고요. 세포 내 공생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 동전 구조를 사실 틸라코이드를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놔. 틸라코이드라고 하고요. 이 틸라코이드가 여러 겹, 동전 같은 애들이 다라라락 이렇게 쌓여있는 이 구조를 그라나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까지는 요건 사실 생투 내용에서 살짝 가지고 온 거라 그냥 참고로만, 이거 괜히 적어줬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게 왜 이중막 구조이냐면 원래 예전에는 얘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있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중막 구조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세포하고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볼게. 그래서 염록체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사실은 이 염록소 때문이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렇게 하겠고, 또 내호흡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외호흡은 단순한 기체 교환을 의미해요. 오늘도 살짝 배울 수 있어요. 외호흡은 참고로 기체 교환 정도를 의미합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사실은 내호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또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런 구조. 지금 여기 안에가 이렇게 찌글찌글 되어 있거든? 요거를 크리스테 구조라고 표현을 해. 일부러 이 안에 단면적을 늘려주려고 찌글찌글 주름을 갖고 있는 건 거야. 왜 이래야 되냐면, 얘도 다 효소라는 애로 다 돌아가는데 그 효소가 여기 막 박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또 막 단면적이 넓을수록 사실은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둘 다 지금 요거 둘 다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애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중막인 구조를. 자, 남세균이라고 들어봤어요? 남세균? 자,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녹색 세균이야. 우리 이렇게 되게 강 같은데 되게 이렇게 뜨거울 때, 여름 같은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물 초록색 바뀌잖아. 그 여러 가지 플랑크톤들 때문인데, 뭐 남세균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는 염록소를 갖고 있는 세균이야.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야, 실제로.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가 예전에는 도와줬던 거야. 세포 옆에서 그냥 이렇게 산소만 이렇게 주고 막 이러면서 도와줬던 거야.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세포가 얘를 먹은 거죠. 우리 같이 살자 이러고서는. 그래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설이고요. 여기에 실제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외막 같은 경우에 세균막이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얘 자체 DNA도 갖고 있거든? 근데 이 자체 DNA 같은 경우에도 세균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 자체 리보솜도 있는데,
자체 리보솜도 세균 리보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 이거는 약간 재미로 알려주고요. 그다음 세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똑같은 반응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들어왔을 것이다. 비슷한 경로로 들어왔을 것이다. 비슷한 경로로 염록체랑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 다 있어. 이거 되게 친구들 중에 가끔 헷갈려하는 애들 있어. 동물, 식물 다 있고요.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 식물이 주로 갖고 있기는 한데 하등은 동물 중에 가끔 갖고 있는 애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근데 식물 위주라 이렇게 주로 식물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식물만이라고 하면 틀려. 왜냐하면 세균도 갖고는 있잖아. 그죠? 그 정도 지금 우리 쭉 흐름하면서 설명해 줄 거 조금 더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렇다. 그래서 자, 물질대사.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이다. 물질대사의 특징. 첫 번째, 반드시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고요. 출입이 있어야 되고 생체 촉매. 자, 생체 촉매는 다른 말로 효소죠. 촉매를 가지고 있다. 자, 참고로 이 효소의 주성분은 뭐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자,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변성된다. 자, 열을 가하면 단백질은 모양이 바뀌어. 그래서 기능을 못하게 바뀌어버려. 대표적인 게 계란 후라이죠. 계란 이렇게 씩 하면 계란 후라이 씩 익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잖아. 계란 후라이에서 병아리가 탄생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면 되게 안 된다. 막 열 내리려고 하고 애기들 특히 이제 막 열 나면 얻고 뛰는 게 요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겠죠? 생체 촉매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보시면 뭐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반응이 단계적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몸이 불타지는 않는다 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동화 이하는 다 이야기를 했고요. 세포호흡,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 ATP를 얻는 과정이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부 과정은. 자, 근데 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전달계라는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서 그래요. 오케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 과정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포호흡 과정